반갑습니다.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김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수원 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민간 제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북수원 IC에서 광교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여 상현 IC로 연결되는 수원 외곽 순환도로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지난 11월 13일 수원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교산 녹지 훼손 및 광교 신도시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내용 발표 등 각종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사업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을 경유하는 3개 국도를 이용할 경우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수원 도시계획 도로 중 외곽 순환도로 개념의 하나로서 서부 우회도로와 남부 영통대로 더불어서 수원을 외곽으로 연결하는 순환도로 중 하나 남은 미개설 도로입니다. 본 민자도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4년 6월 29일자로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 8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수원 순환도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수원 외곽 순환도로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 제안사업 검토 의뢰한 결과 적합 통보가 있었으나 광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2004년 6월 30일자로 지구 지정되어 민간 투자사업 대안을 광교 택지개발계획 등 제반 여건이 성숙한 뒤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그 제안은 수용하였으며 광교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광교산의 녹지 훼손이 많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자의 제안 노선과 당초 우리시 도시계획 노선과 환경적 측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기존의 수원시 우리시의 도시계획선을 최대한으로 준용한 노선으로 한강위협환경청의 사전 입지 상담 결과 일부 구간에서 야생 동식물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지형 훼손 및 사면 발생 지역이 커서 산림훼손 과다 등의 사유로 입지가 부적격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서 기존 도시계획 노선 이용 시에는 광교산 훼손 증가로 환경평가 협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제안자의 제안 노선은 광교산 남측 하단부 통과로 광교산 급락지를 통과하는 기존 도시계획 노선보다 광교산 녹지 훼손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업 제안자의 제안 노선은 도시계획을 이용한 노선보다 성토량은 약 61만 입방메다, 절토량은 약 10만 입방메다 감소토록 계획하여 광교산 녹지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훼손된 녹지 부지는 식생을 통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앙민투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환경청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광교 친환경 주거단지 초중도 및 주변 아파트 등 웰빙타운의 소음 경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개설 공사 시의 소음 등에 대해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평가가 이제 2007년 3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환경평가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를 본 사업의 실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소음 예측 프로그램인 HW 노이즈 모델을 적용하여 도로 운영 시의 소음을 예측하였고, 소음 환경 기준 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음 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광교 신도시 소음 저감 대책을 재수립한 제6차 광교 신도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방음 터널 설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친환경 단지의 통과 구간은 약 14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민자도로도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음에 의한 주거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관 및 일조 등에 대해서는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광교 신도시 입주민의 학습권과 건강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도로 비탈면에 적용 식재 조성과 수원시 디자인 심의 내용을 반영한 방음벽 설치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NG시의 불투명 방음벽에 의한 음영 지역은 4층 높이 학교 건물의 최대 2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 방음벽 설치 시에 방음벽에 의한 음영 지역 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수원 IC 진입로 주변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노선의 시점부인 파장 IC에 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에서 서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서울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이 본 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고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3층 높이의 3단의 그 고가 구조물이 설치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렇지만 지하차도로 설치할 경우에 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과다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통행요금 인상으로 반영되어 수원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수원 화성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의 예정과 우리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최초 제안 시에 총 사업비가 1,969억 원이었으나 이후 광교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수원시 민자도로 총 사업비가 3,050억 원으로 검토되어 중앙의 관련 부서 자문 결과 최초 제안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서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심의는 불필요하며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우리시 자체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 공고 이후에 적법한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실시 협상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재까지
총 2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제한 총 사업비가 공사비 1,340억, 기타 253억, 보상비 376억 원으로 1,969억 원으로 2,000억 원 미만이었었으나 보상비의 증가로 2,980억 원이 증액되어 30% 이상 변동 증가되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의 기본계획 제58조 민자 적격성 조사 재검증에 의거 제한 당시보다 20% 이상 총 사업비 증가 시 적격성 조사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 재검증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2005년 3월 8일 시행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해 신설되어 본 사업은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총 사업비가 최초 제한 시보다 20% 이상 증가되어 적격성 조사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격성 조사 재검증 완료 이후에는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와 고가의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와 관련하여 우리 시 협상 용역 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위원들과 함께 29차례의 실시 협상을 진행하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할 경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실시 협상과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기본설계 VE, 공사 단가 적적성 검토를 수행하여 철저히 관리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설계 VE 및 설계 심의를 거쳐 다시 한번 공사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비의 예상 보상비 산정 시 광교 신도시 내의 토지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편입 필지별로 실제 집행금액 자료를 제공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시 협상을 통하여 제3자 제한 대비 수익률을 낮추도록 하여 공익 차원에서 통행료를 인하였으며 이로 인한 통행 수입 감소분 181억 원은 사업 제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상된 통행료는 비슷한 규모의 타 민자 사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2006년 이후 통행료 인상이 없는 영동고속도로의 동선 IC의 북선 IC 구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민자 사업과 킬로미터당 통행료를 비교하면 기흥용인 구간은 156원, 도화에서 덕계 구간은 164원, 우리시는 140원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동선 IC에서 북선 IC 구간의 통행료를 본 사업 노선 연장으로 환산 시 통행료는 1,3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본 사업 노선의 통행료는 1,36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원동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추가로 반영된 조원 IC를 이용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우리 시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로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수익금을
건설 보조금에 추가 지원하는 등 통행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 노선이 영동고속도로의 대체 노선이며 또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에 직접 연결이 안 되어 교통 기능의 한계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노선은 삼막곡에서 연수원 간 도로와 연계하여 우리시 서부외도로까지 연결하며 또한 수원시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 및 동부 외곽순환망 연결을 완성하여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 43호선과 1호선 통과 교통량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수원 도심 내의 교통지체 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도 43호선과 1호선에서 약 2만 대가 전환되며 기타 도로에서 약 1만 6천 대가 전환되어 사업 노선의 수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요 중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전환되는 수요는 약 20% 정도로 영동고속도로의 대체 노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최초 제안 당시의 노선 계획상 종점부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었으나 2007년 5월 광주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종점부를 상현 IC에서 하동 간 도로에 연결되도록 확정되어 2008년 9월 제3자 제안 공고 당시 종점부가 상현 IC에서 하동 간 도로와 연결되도록 공고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사업 진행 시기 차이 등에 의해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업 노선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곧 통행료 인상으로 반영되어 수원시민 이용 편의를 저하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본 사업 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및 운영비 등의 변경으로 본 사업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의 사업성 재추정과 실시협약 변경, 해당 주무관청인 수원시,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 간의 협의와 사업의 투자자 및 금융권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연결 시에 사업성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우리시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용서고속도로 주식회사 간에 상현 IC와 동탄 구간의 접속도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이 부분이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 사업도로에서 동탄 방향의 차량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로 본 민자 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실련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추진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 노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교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우리시 도심을 우회하는 외곽순환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요 노선임을 감안하셔 본 도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수원 시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본 도로 건설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